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꼭 바꿔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태워서 달리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발전, 난방에 이어서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를 24% 배출하는 두 번째 원인입니다. 자동차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타고 다니는 개인용 승용차에서 나옵니다. 자,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까요? 기본은 자동차 대신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은 나라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대도시는 5% 미만의 통근자만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반면에 싱가포르나 런던에서는 시민의 절반이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률을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더구나 대중교통은 배출량 감소 외에도 장점이 많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도시의 자동차가 줄어들면 시내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동차가 줄어들면 도시의 공기가 상당히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둘째, 대중교통은 교통체증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자동차를 보관하느라 쓰이는 도심의 주차장을 다른 공간, 예를 들어 녹지나 주택, 사업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차로 이동하는 사람이 적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통사고와 그에 따른 사망률도 낮아집니다. 대중교통은 또 도시를 공평한 장소로 만드는 중요한 사회적 이점도 있습니다. 운전을 하지 못하는 젊은 사람과 노인, 장애인, 자동차를 소유할 여력이 없는 저소득자를 위한 편리한 서비스를 대중교통이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서는 한 가지 또 필요한 조치가 있습니다. 바로 집에서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까지 이동수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10분 내지 15분 정도에 걸쳐서 걸어갈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멀면 다른 교통수단이 필요합니다. 이 대목에서 등장하는 것이 자전거나 전기자전거 같은 작은 이동수단입니다. 서울의 따릉이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동차 대신에 짧은 거리를 자전거나 전기자전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안전이 문제라고요? 지금 안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동차가 많은 거리에서 사람과 자전거, 자동차가 섞여서 엉망진창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도심에서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게 만들고 보행로와 자전거 전용 도로가 도심 이동수단의 중심이 된다면 지금 걱정하는 안전 문제도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대안도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률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동차 운행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 세계의 대도시 곳곳이 도심 곳곳에 차가 아예 다니지 못하는 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것도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하는 것이 더 친환경적일까요? 저밀도로 개발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먼저 통념부터 깹시다. 도시와 저밀도로 개발한 교외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환경을 파괴할까요? 겉보기에는 고층 빌딩, 아스팔트, 미세먼지 등으로 가득한 도시보다 전원주택, 논밭, 나무 등이 섞여 있는 교외가 훨씬 더 환경 친화적인 곳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환경에 주는 영향만 놓고 보면 고밀도의 도심이 저밀도의 교외보다 더 낫습니다. 똑같이 400명이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도시에서는 이 400명이 아파트 한 채에 모여 삽니다. 높게 지은 아파트가 차지하는 대지 면적도 넓지 않습니다. 이 400명은 도로, 상하수도, 송전선도 공유합니다. 같은 도시에 직장에 있으니 이동하는 동안 자동차를 굴리면서 쓰는 화석연료도 적습니다. 덩달아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같은 오염물질도 배출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교외에 사는 400명의 사정은 정반대입니다. 띄엄띄엄 세운 단독주택은 한 채당 4인 기준으로 무려 100채가 필요합니다. 100채를 위한 도로, 상하수도, 송전선도 길어야 합니다. 은퇴자가 아니라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소비하는 화석연료와 내뿜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같은 오염물질은 심각하게 환경을 파괴합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인 밀집 도시로 구성해서 직장과 주거 공간을 한 곳에 몰아넣으면 토지 이용률이 극적으로 높아집니다. 그 대신에 환경 파괴는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주거 공간으로 걸어서 다닐 수 있으니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에 비해서 낙후한 강북을 고밀도로 개발한 다음에 청년 세대나 조소득층에게 직장까지 걸어 다닐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면 어떨까요? 그렇다고 자동차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세계 석유의 3분의 2가 자동차와 트럭에 연료를 공급하는 데 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석유를 태우면서 자동차와 트럭을 운행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훌륭한 대안이 200년째 존재합니다. 바로 전기자동차입니다. 전기자동차는 19세기 후반에 가솔린 자동차나 디젤 자동차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하지만 석유에 밀려서 200년 가까이 우리 생활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2019년에 노벨상을 받은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배터리에 더 많은 전기를 충전해서 더 오랫동안 더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기자동차는 10년도 채 되지 않아 판매량이 10배나 늘었습니다. 테슬라 같은 기업이 선도한 전기자동차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넘어야 할 장벽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주행거리입니다. 배터리의 용량을 마냥 늘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충전소 간의 네트워크를 마련하면 됩니다. 가끔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전기를 이용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전기자동차는 앞에서 이야기한 에너지 전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얻은 전기로 자사의 전기자동차를 무료로 충전해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과 전기자동차는 선택이 아닌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입니다. 이제 주택으로 눈길을 돌려볼까요? 미래주택은 어떤 모습일까요? 독일의 패시브 하우스는 한 가지 중요한 사례입니다. 패시브 하우스는 난방이 거의 필요 없는 집입니다. 이 집들은 애초에 자연상태 햇빛 외에는 따로 난방이 필요 없도록 지어졌습니다. 이 패시브 하우스는 독일 스위스 등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통 남쪽을 바라보도록 지어진 패시브 하우스는 큰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으로 집안의 공기를 데웁니다. 이렇게 확보한 열은 바닥, 지붕, 벽, 유리 등에 설치된 각종 단열재 덕분에 밖으로 거의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패시브 하우스의 3중 유리는 그 A입니다. 이 3중 유리를 사용하면 밖이 영하 10도일 때도 집안은 영상 17.3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미래주택의 모습은 넷제로 건물입니다. 넷제로 건물은 생산 에너지와 사용 에너지의 합이 0이 되는 건물로 1년치의 에너지를 자체 생산합니다. 에너지 전환 때 이야기했던 지붕에 태양광 발전기가 달려있고 더 나아가 패시브 하우스 수준으로 단열 처리가 되어 있는 주택이 바로 넷제로 건물입니다. 넷제로 건물은 건물 내 에너지 부하를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도 사용합니다. 겨울철에는 햇빛을 더 많이 받고 여름철에는 햇빛을 차단해서 실내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막습니다. 실내외 온도차에 따라서 창문의 불투명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더 많은 햇빛이 들어오도록 더 투명해지고 여름에는 불투명해져서 햇빛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소넨시프 태양도시는 소비하는 에너지의 4배를 생산합니다. 캘리포니아는 2020년까지
모든 신규 주택 건설을 넷 제로화하고 2030년까지 모든 신규 상업용 건물도 넷 제로화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집은 더 이상 에너지를 먹는 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래된 주택은 어떻게 할까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931년에 문을 연 아주 오래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처음에는 그저 높게만 지은 건물입니다. 하지만 지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개보수를 단행해서 이제는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를 상징하는 건물이 되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창문 6,514개는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열쇠였습니다. 기존 창 사이에 단열 필름을 끼우는 식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이런 보수를 통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0만 5천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발상을 바꾸면 지구를 지킬 수 있습니다.